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쿠팡은 유통업체가 아닙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를 선택을 했어요. 보통 주수량과 공모가격 범위는 미정입니다. 자, 그래서 2011년에 2년 내 나스닥에 상장해서 세계로 도약하겠다고 했던 김범석 쿠팡 이사회의 의장의 목표가 10년 만에 달성이 됐습니다. 자, 현재 쿠팡의 가치는요, 55조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롯데쇼핑의 기업 가치가 3조 4천억 원, 이마트의 기업 가치가 4조 8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쿠팡이 대규모로 투자했던 손정희 회장 안목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2018년 11월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쿠팡의 강한 믿음을 나타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3조 정도를 투자해서 21조 수익을 얻었다. 700% 수익을 달성하는 게 아니냐. 지금 손정희 회장의 안목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지금 쿠팡 보유 지분이 한 38% 정도 될 거라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쿠팡은 얼마나 성장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2020년에 13조 3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던 쿠팡,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팬데믹에 따른 언택트 시장의 강세로 이런 이례적인 급등이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2016년부터 거의 매년 이 2배 가까운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이제 뒷받침되면서 적자는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온라인 모바일 쇼핑 시장에 쿠팡이 선두주자인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2020년에 온라인 쇼핑 연간 거래액이 161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0% 이상 급등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쿠팡 이츠나 쿠팡 OTT 등도 이제 관련 사업들도 기대를 받고 있다. 손대는 쪽쪽 잘 나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쿠팡의 가치가 50조까지 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식품 시장의 선두주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 무려 2019년 대비 62.4%의 성장세를 기록한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 쿠팡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마트와 더불어서 경쟁 구조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쿠팡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아버렸어요. 자, 어떻게 쿠팡은 이마트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빠르게 승기를 잡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지난 몇 년간 대규모로 투자했던 물류센터가 빚을 발했던 부분이고요. 또한 이렇게 확보한 물류센터에서 고객한테 빠르게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쿠팡 플렉스죠. 그러다 보니까 오후 7시까지 주문하면 새벽에 신선식품을 배달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언택이 강조되다 보니까 온라인 배송이 크게 늘어났었는데, 자, 이렇게 늘어난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었던 쿠팡이 승기를 빠르게 잡을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마트 주문해 보신 분들 답답한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게 주문하면 배송이 너무 늦어졌다는 부분이죠. 자, 쿠팡의 장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가 구매하려는 상품을 한 곳에서 로켓 배송을 통해 정말 빠르게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쇼핑몰과의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쿠팡에서 대규모 적자를 감안하면서까지 투자했었던 물류센터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번가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세 가지를 구입한다고 감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판매자가 다르기 때문에 배송비도 각각 붙어요. 그런데 쿠팡 같은 대규모 쇼핑센터에서 물류센터를 갖고 있다면요, 한 곳에서 배송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배송비 부담 없이 그리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마켓에서도 태세 전환에 나섰다는 부분이죠. 자, 옥션과 G마켓을 보유한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을 공식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쿠팡이 상장 준비에 들어가니까 더불어서 가치가 급등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이버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 쿠팡이 50조 원이라고? 야, 그럼 우리도 같이 다시 평가받아야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이버에서도 요즘 이커머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축이 바로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네이버 멤버십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요즘 강하게 발휘하고 있죠.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쿠팡과의 전략이 좀 달라요.
자, 기존의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형태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됐냐? 생산자가 있어요. 자금력이 있는 도매상한테 물건을 넘깁니다. 이 도매상은 오픈마켓이나 대형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소비자한테 물건을 전달하죠. 그런데 여기가 엄청난 진입 장벽이 있었습니다.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6에서 12%의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빤히 보이잖아요. 가격 비교가 굉장히 쉽다 보니까 마진을 최대한 낮춰서 팔아야 되는데 이런 수수료까지 내다 보니까 아이고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도매상은 정말로 자금력이 충분한 도매상 아니면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는 달라요. 생산자가 쇼핑몰을 개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이버 포털을 활용해서 쇼핑몰 유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죠. 그래서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물건을 전달하는 구조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유통 대기업이나 오픈마켓 중심으로 갔던 온라인 시장은요, 이제 종합 쇼핑몰, 쿠팡을 비롯한 종합 쇼핑몰 또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판매자, 소비자 직거래 쇼핑몰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도 야, 우리도 쿠팡만큼 경쟁력이 있는데 네이버도 그만큼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쿠팡의 장점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문제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일까? 자,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쿠팡처럼 안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고객이 필요하는 제품을 대량으로 모두 구비해야 되는 물류창고가 먼저 투자가 선행돼야 되고요. 또 하나, 이런 물류창고에 있는 제품들을 고객이 주문할 때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온라인 판매자에 비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측정해야 돼요. 최저가는 안 측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비자가 납득할 정도의 가격을 측정하면서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일정 품질 이상의 상품을 구비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이요, 수익을 내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다른 온라인 판매자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온라인 판매자가 이거 물건을 팔 때 이익을 많이 보고 있었다? 거의 안 남기고 파는 수준이에요. 그냥 배송비에서 이익을 보는 수준이었죠. 거의 남기지 않고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을 하다 보면요, 수익을 내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0년 매출이 2배가 늘었지만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를 통해서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는요, 극심한 경쟁 때문에 수익을 내긴 힘든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익을 위해서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쿠팡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한번 나빠져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빠르게 이탈하는 것이 또는 이 온라인 시장의 특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현실에서 쿠팡은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뭐 쉬운 방법이 있죠. 납품업체의 단가를 후려친다. 뭐 단가를 후려치지 않더라도 자금을 동원해서 대규모로 매입하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겠죠. 또는 돈 되는 상품만 파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딱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요. 야, 이 제품 잘 나가네, 이 제품은 별로 안 나가네. 안 나가는 상품은 빼고 돈 되는 상품만 팔면서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쿠팡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쿠팡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직접 상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통업체에서 마진은 어차피 뻔하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유통업체한테 줄 수 없는 마진 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도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쿠팡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게 되면은 그 마진 폭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쿠팡에서 생수 시켜 보셨나요? 쿠팡에서 주문할 때 보통 이 로켓 배송 선호하게 되죠. 로켓 배송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생수 종류 얼마나 있나 보셨나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는 로켓 배송에서 안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 현재 로켓 배송 가능한 브랜드는요, 일반적인 브랜드 보면 2개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쿠팡에서 이 생수만 로켓 배송 가능하도록 지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야, 이거 로켓 배송에 내가 알고 있는 생수가 없네, 그럼 택배로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할까요? 당장 내일 새벽에 도착한다는데 여기서 지정한 생수를 시킬까요? 지정한 생수를 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쿠팡은 이렇게 높아진 시장 지배력으로 OEM 방식의 자사 브랜드를 늘려나갈 겁니다. 생수를 시작으로 휴지,
물티슈, 키친타올 같이 점점 품목도 늘려나가겠죠. 그래서 자사 브랜드를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자, 배송을 빨리 받기 위해선 자사 브랜드를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쿠팡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통회사가 아닌 제조회사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자사 브랜드를 통한 매출 확대가 눈에 띄게 나타날 거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